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민수는 눈을 뜹니다. 습관이 된 시간이었죠.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수진과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세면대로 향합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데 어느새 눈가에 주름이 늘어나 있었어요. 35이라는 나이가 무겁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민수는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동네 끝자락에 있는 20평도 안 되는 가게였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준비해서 밤늦게까지 기름 냄새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고달프긴 했지만 아이들과 수진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여보, 나 가게 가볼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수진이 몸을 뒤척입니다. 알았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민수는 만족했어요. 예전 같으면 조심히 다녀와. 힘내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수진이 집안일과 육아로 지쳤을 거라고 이해하려 했죠. 가게에 도착한 민수는 어제 저녁에 미리 담가둔 치킨 재료들을 확인합니다. 신선한 닭고기, 바삭하게 튀겨낼 반죽, 손님들이 좋아하는 특제 소스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그의 자부심이었어요. 오늘도 맛있는 치킨으로 손님들을 기쁘게 해드리자. 혼자 중얼거리며 일에 집중합니다. 한편 집에서는 수진이 아이들을 깨우고 있었어요. 준혁아, 유나야, 일어나야지. 유치원 가야 해. 7살 준혁과 5살 유나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아이들의 아침 준비를 도우면서도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죠.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준혁이 묻자 수진은 한숨을 쉽니다. 늦게 올 거야. 아빠는 항상 일만 하시거든. 그 말 속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다른 집 남편들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은 것 같은데 왜 민수만 이렇게 일에만 매달려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치원에 아이들을 데려다 준 후 수진은 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텅 빈 집 안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죠. 소셜미디어에는 또래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이 가득했습니다. 멋진 레스토랑에서의 데이트, 예쁜 옷을 입고 찍은 셀카, 여행지에서의 행복한 모습들. 수진은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 비교하며 점점 더 불만이 쌓여갔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민수가 묻자 수진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그저 그래. 매일 똑같잖아. 민수는 아내의 불만스러운 표정을 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일상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동네 주부들과 함께 나간 모임에서였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풀 곳이 없어서 답답해 죽겠어. 수진이 하소연하자 같은 또래의 미영이가 귀띔해줍니다. 그럼 우리랑 가끔 놀러 나가지 않을래? 재미있는 곳 알고 있거든. 미영의 제안에 수진은 호기심을 느꼈어요. 처음 미영이 데려간 곳은 번화가에 있는 호스트바였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잘생긴 남자 호스트들이 친절하게 맞이해주는 모습에 수진은 당황스러우면서도 묘한 흥분을 느꼈죠.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묻자 미영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기분 좋게 놀 수 있는 곳이야. 남편들한테 스트레스 받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지. 그날 수진을 담당한 호스트는 재훈이라는 이름의 20대 후반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달콤한 말솜씨까지 갖춘 그는 수진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누나는 정말 예쁘세요. 어떻게 이런 곳까지 오게 되셨어요? 재훈의 관심 어린 질문에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집에서는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남편은 일만 하고 아이들은 어리고. 수진은 그동안 쌓였던 답답함을 재훈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듯했죠. 정말 힘드셨겠어요. 누나 같은 분이 그런 고생을 하시다니. 이런 위로의 말을 들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날 이후 수진은 주일에 3회씩 그 호스트바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낸 후 시간이 날 때마다 재훈을 만나러 갔죠. 재훈은 항상 수진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수진은 점점 재훈에게 빠져들어갔어요. 누나, 요즘 제가 힘들어서요. 어머니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어느 날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은 마음이 아팠어요. 항상 자신을 챙겨주던 재훈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니. 얼마나 필요해요? 수진이 묻자 재훈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00만 원 정도인데. 누나께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해서요. 수진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비상금을 재훈에게 건넸어요. 이런 때 서로 도와야죠. 재훈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수진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누나, 정말 죄송한데 또. 재훈의 도움 요청은 계속되었고 액수도 점점 커져갔어요. 수진은 생활비를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열심히 벌어온 돈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재훈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집안의 가계부에는 점점 구멍이 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장부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이번 달 매출이 나쁘지 않았는데 통장 잔고가 왜 이럴까? 매일매일 꼼꼼히 기록해온 장부와 실제 통장 잔고 사이에 차이가 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계산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더 확인해봐도 돈이 맞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간 민수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급한 일 있어서 돈 쓴 거 있어? 가계부하고 통장이 안 맞네. 수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준혁이 학용품이랑 유나 옷 사느라 좀 썼어. 미안해. 말하는 걸 깜빡했네. 하지만 민수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빠져나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민수는 카드 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이상한 결제 내역들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유흥업소명과 고액의 결제 기록들이 있었죠. 이게 뭐야?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민수는 수진을 불러 앉혔습니다. 수진아, 이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카드 명세서를 내밀며 묻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수진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미안해. 나 요즘 답답해서 친구들이랑 가끔 나가서 놀았어. 수진의 고백에 민수는 머리가 띵했어요. 놀았다는 게 호스트바에서 놀았다는 뜻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그런데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간 거야. 다른 뜻은 없어. 다른 뜻은 없다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썼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몰라? 민수가 소리치자 옆방에서 자고 있던 아이들이 깼어요. 아빠, 엄마, 왜 싸워? 준혁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아이 앞에서 화를 낼 수 없어 꾹 참았어요. 준혁아, 괜찮아. 아빠랑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었어. 다시 자러 가자. 민수가 아들을 재우러 간 사이 수지는 휴대폰을 붙들고 재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나 지금 힘들어. 남편이 다 알아버렸어. 하지만 재훈의 답장은 차가웠어요. 누나, 미안한데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요. 곤란해져서요. 수지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생각했던 재훈마저 위기의 순간에 등을 돌리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아이를 재우고 돌아왔을 때 수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곳 안 가볼게.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수지는 정말 몰랐던 걸까요? 수진아, 나한테 그렇게 불만이 많았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네.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민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수진과 마주치는 것조차 괴로웠거든요. 수진 역시 민수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죠. 아이들은 부모의 변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불안해했어요. 엄마, 아빠가 왜 우리랑 안 놀아줘? 유나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딸을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아이들의 순진한 질문이 수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죠. 그런 와중에 재훈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누나,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요. 누나가 힘들다니 마음이 아파서요. 재훈의 달콤한 위로에 수지는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수지는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재훈을 만나러 나갔어요. 재훈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수진을 대했습니다.
누나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아요. 누나 남편이 누나를 이해 못 해주는 게 안타까워요. 재훈의 말에 수지는 점점 더 민수에 대한 원망을 키워갔어요. 그 사람은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나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집안일만 하는 기계로 생각하는 것 같아. 수진의 하소연을 들으며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같은 분이 그런 대우를 받으시면 안 되는데요. 누나는 정말 특별한 분이거든요. 그날 수진은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민수는 아이들을 혼자 돌보며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민수가 묻자 수진은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 답답해서 좀 나갔다 왔지. 민수는 수진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진의 외출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낸 후에는 물론이고 저녁 시간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민수는 가게 일을 마치고 와서 혼자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일찍 집에 들어왔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들도 없고 수진도 없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서 알려주더군요. 수진 씨가 급한 일이 있다며 아이들 맡기고 갔어요. 언제 올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불안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남에게 맡기고 사라지는 것이 점점 자주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 수진이 들어왔을 때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진짜 심각하게 대화해야겠어.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민수의 진지한 표정을 본 수진은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줘. 지금 딴 남자 있는 거야? 민수의 직설적인 질문에 수진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하지만 수진의 당황한 표정이 민수에게는 답이 되었어요. 민수는 이미 여러 징후들을 통해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밤늦게 들어오고 전화 받을 때 몰래 나가서 받고 이런 게 한두 번이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맞아. 나한테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해. 당신은 일만 할 뿐 나한테는 관심도 없잖아. 수진이 마침내 본심을 털어놓자 민수는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자신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관심이 없다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해? 너와 아이들이 편하게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민수가 목을 놓아 소리치자 아이들이 또다시 잠에서 깼어요. 이번에는 준혁뿐만 아니라 유나까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엄마, 아빠 그만해. 유나의 울음소리에 두 사람 모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민수는 딸을 안아달래려 했지만 유나는 아빠를 밀어내며 엄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만 좋아. 아이의 말이 민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수지는 아이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자, 준혁아, 유나야,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잠깐 이야기한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부모의 싸움을 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한숨도 잠들 수 없었어요. 수지는 아이들과 함께 안방에서 자고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되돌아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아내가 이렇게 변한 이유가 정말 자신에게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챙겼어요. 민수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아이들 저녁 챙겨줘. 수진이 말하고 나가려 하자 민수가 붙잡았어요. 수진아, 아이들 앞에서까지 이러지 말자. 우리 어른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야. 민수의 간절한 부탁에도 수지는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뭘 해결해? 이미 끝난 건데. 그 말을 남기고 수지는 집을 나섰어요. 민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정말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집을 나선 후 민수는 아이들과 단둘이 남겨졌어요. 준혁과 유나는 엄마가 없는 상황에 불안해했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준혁이 계속 물어보자 민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곧 올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가게를 일찍 닫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평소에는 수진이 해주던 저녁 준비, 목욕, 재우기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어요. 서툴렀지만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빠가 라면 끓여줄까? 민수가 제안하자 아이들은 좋아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어도 수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으로 수진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읽씹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설마 정말 집을 나간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에도 수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민수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낸 후 수진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습니다. 수진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하지만 아무도 수진의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왜, 무슨 일 있어? 라며 되묻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수진은 소식이 없었어요. 민수는 가게 운영과 아이 돌보기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죠. 민수야, 아이들 우리가 봐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평소 단골 손님이었던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민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가게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예전처럼 가게에 집중할 수 없었거든요. 아이들을 돌보느라 영업시간도 줄여야 했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음식의 퀄리티도 떨어졌어요. 단골 손님들은 이해해 주었지만, 새로운 손님들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민수에게 물었어요. 아빠, 엄마가 우리 싫어해서 안 오는 거야?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민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엄마도 준혁이랑 유나를 사랑해. 하지만 민수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럼 민수에게 의외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네 아는 분이 수진을 봤다는 거였어요. 민수야, 수진이 번화가 술집에서 젊은 남자랑 있는 걸 봤는데. 그 말을 들은 민수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나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혼자 두고 갈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중 수진이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여보, 나 잠깐 집에 갈게. 짐 좀 가지러. 수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의 소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을 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갔지만 수진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엄마 바빠. 잠깐만.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수진은 피하려 했습니다. 할 말 없어. 이미 결정한 거야. 수진은 서둘러 옷가지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어요. 민수는 그런 수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보다 좋아? 아이들보다도? 수진은 잠깐 멈춰섰지만 곧 딱딱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재훈이는 나를 이해해줘. 당신처럼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 말에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에게는 이미 다른 세상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았어요. 엄마, 가지 마. 유나가 수진의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딸을 밀어내며 말했어요. 유나야, 엄마 나중에 또 볼 거야. 지금은 아빠랑 잘 지내. 아이의 울음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진의 모습에 민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수진이 짐을 들고 나가려 할 때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야? 수진은 문고리를 잡은 채 잠깐 돌아봤어요. 당신도 알아서 하겠지. 당신이 아이들 아버지잖아. 차가운 말을 남기고 수진은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나간 후 한참을 울었어요. 민수는 아이들을 달래면서도 자신도 울음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아빠, 엄마가 우리 버린 거야? 준혁이 물었을 때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밤부터 민수는 정말 홀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가게 일과 육아를 혼자 해내야 하는 현실이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죠. 민수야, 너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옆집 아주머니의 말에 민수는 고마움을 느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웃들의 따뜻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어요. 아빠, 나는 아빠랑 사는 게 더 좋아. 유나의 말에 민수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수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수진 씨 남편분이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민수가 대답하자 상대방이 말했어요. 수진 씨가 많이 힘든 상황에 계세요.
한번 와보실 수 있나요? 민수는 아이들을 이웃에게 맡기고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고시원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수지는 예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야위고 초라한 모습으로 민수를 맞이했죠. 왜 이렇게 됐어? 민수가 물어보자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재훈이가 다른 여자한테 갔어. 내가 가진 돈 다 가져가고. 수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한다고 했던 재훈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였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였어. 다시 살자. 아이들한테도 잘할게.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겪어온 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수진아, 너무 늦었어. 아이들이 엄마 없이도 잘 살고 있어. 더 이상 상처받게 할 수 없어. 민수의 단호한 말에 수지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도 엄마야. 하지만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라면 아이들을 버리고 가면 안 되는 거였어. 이제는 정말 끝이야. 민수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서명해줘. 아이들 양육권은 내가 가질게. 수지는 서류를 보며 절망했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정말 끝났어요. 민수는 수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 살아, 수진아. 그리고 미안해. 몇 주 후 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나왔어요. 수진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보려고 법정에 왔지만 준혁과 유나는 아빠 손을 꼭 잡고 엄마를 외면했습니다. 준혁아, 유나야. 수진이 불렀지만 아이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빠만 있으면 돼. 유나의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지만 이미 아무도 그녀를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민수는 아이들과 함께 법정을 나서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1년 후 민수의 치킨집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아빠와 아이들 치킨집이라는 귀여운 이름이었습니다. 준혁과 유나는 아빠를 도와 가게 일을 거들며 밝게 웃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이 가족을 응원했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야, 그렇지? 민수가 아이들에게 물어보자 준혁과 유나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네, 세 사람은 서로 껴안고 웃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용서는 했지만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민수의 다짐처럼 그들만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